안녕하세요. 청각재활연구소의 정가람입니다. 오늘은 보청기를 구입하시기 전에 주변에 이제 물어보시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. 나한테 맞는 보청기가 따로 있다. 보청기를 구입하고 나서도 나한테 맞지 않아서 제대로 못 쓰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, 오늘은 나에게 맞지 않는 보청기가 어떤 보청기인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.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나에게 맞지 않는 보청기는 없다,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. 없지는 않네요. 있기는 하네요. 검사를 했을 때 귀가 아주 많이 나빠요. 소리를 100이라는 소리를 넣어줘야 된다고 쳤을 때, 근데 보청기마다 소리를 100을 넣어줄 수 있는 보청기가 있고 90을 넣어줄 수 있는 보청기가 있고 80을 넣어줄 수 있는 보청기가 있어요. 이렇게 이제 소리를 넣어주는 이 출력이라고도 얘기하고, 힘이죠. 이 보청기의 힘이 큰 게 있고 약한 게 있어요. 그랬을 때 이제 내 귀는 많이 나빠요. 그래서 고출력의 보청기를 써야 하는데, 고출력의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에 많이 띄죠. 보청기가 좀 크다 보니까. 그럼 눈에 좀 덜 띄는 보청기를 하기 위해서 작은 보청기를 선택하다 보면 나한테 맞지가 않는 거죠. 이 경우 외에는 맞지 않는 보청기는 없어요. 그래서 센터에서 이제 검사를 하고 보청기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추천을 드릴 때, 이제 고객님이 보청기를 큰 건 싫다, 기속형 아니면 안 보이는 형식으로 하고 싶다, 그렇게 얘기를 해도 보청기 센터에서 얘기를 해드리죠. 고객님은 귀가 많이 나쁘기 때문에 이런 안 보이는 형태의 보청기를 하게 되면 소리가 작아서 맞지 않다, 그렇게 다 설명을 드리죠.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도 그 정도는 내가 감수할게, 소리가 조금 작아도 그냥 안 보이는 걸로 낄게, 그런 경우는 있어요. 그렇지만 그 경우 말고는 나에게 맞지 않는 보청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. 이게 왜 없냐, 그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. 보청기를 구입하실 때 센터를 가시면 청력평가를 해서 내 귀가 얼마나 나쁘고 보청기를 하게 되면 어떤 형태의 보청기를 하는 게 좋고, 그리고 가격대는 어느 정도를 하는 게 좋다,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드려요. 그리고 나서 고객님이 보청기를 구입을 하시죠. 그럼 그 보청기를 고객님 귀에다가 맞춰 드리는 거예요. 저희들이 하는 일은 고객님이 보청기를 편안하게, 그리고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저의 일 중에 8, 90%라고 보시면 돼요. 보청기 판매는 10%, 20%밖에 차지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, 관리, 잘 쓰실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럼 이 관리를 잘 받으시면 나에게 맞는 보청기가 되고, 이 관리를 제대로 안 받게 되면 나에게 맞지 않는 보청기가 되는 거예요. 지금 제가 보청기 업계에 한 20년 정도 종사를 하고 있으면서 제가 겪었던 일들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. 어르신이 한 분 오셨어요. 오셔서 검사를 하고, 그리고 이제 보청기를 착용을 하셨죠. 좋다고, 그리고 가셨어요. 그리고 나서 안 와요. 저희가 처음에 보청기 할 때 다 설명을 드리거든요. 보청기를 착용하고 귀가 아플 수도 있고, 시끄러울 수도 있고, 아니면 소리가 작아질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겨요. 그럼 그 경우의 수가 생길 때마다 오셔야 돼요. 그리고 이런 경우의 수가 없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오셔야 돼요. 기본적으로 보청기를 구입을 하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내 귀에 보청기를 맞춰가는 시간이에요. 불편한 점이 있으면 수시 때때로 오셔야 돼요. 불편한 게 없고 잘 쓰고 계신다,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오셔야 돼요. 오셔서 계속 점검 받고, 그리고 사용하는 거 계속 얘기 들으시고 올바르게 사용을 하고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, 이 부분을 다 설명을 드리거든요.
근데도 안 오세요.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주 고객층이 지금 저희 부모님 세대다 보니까 다들 힘들게 사시고 어렵게 사시고 진짜 자식들 키우느라 일만 하시고 사셨죠. 그러다 보니까 정직하게 돈은 벌어야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패기치면 안 되고 물건을 하나 사면 사고 나서 다시 그 집 가서 얘기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.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세요.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보청기를 구입을 하고 나면 끝이지 또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잘 안 오세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을 고용을 하게 되고 직원들이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. 잘 쓰고 계신지 이제 확인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잘 쓰고 계시면 그나마 다행인데 잘 못 쓰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연락드려서 나오시라고 맞춰 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오시죠. 예. 이렇게 보청기는 맞춰 가셔야 돼요. 근데 대부분 그런 경우가 또 많더라고요. 아버님이 사시는 곳은 김천이나 아니면 뭐 서산이나 아니면 뭐 대전이나 뭐 이런 쪽에서 사신다고 쳐요. 근데 자녀분들이 서울에 계셔. 그럼 서울에 가서 보청기를 해갖고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. 서울에서 보청기를 해갖고 왔다 보니까 관리를 받기가 어려운 거죠. 그럼 관리를 못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청기에다가 본인 귀를 갖다 맞추시는 거예요. 방법이 없잖아요. 보청기를 꼈더니 좀 아파. 살짝 아파. 그러면 좀 빼놨다가 좀 덜 아프면 그때 좀 살짝 꼈다가 또 아프면 또 빼놨다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에이씨 이러고 그냥 빼버리시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맞지 않는 보청기라고 하죠. 다른 경우는 보청기를 꼈는데 시끄러우니까 좀 빼놨다가 좀 조용한 곳에서는 꼈다가 꼈다 뺐다 꼈다 뺐다 하다가 근데 조용한 곳에서는 끼면 좀 더 잘 들리지만 주로 시끄러운 곳에서 들으려고 보청기를 구입을 하시는데 시끄러운 곳에선 정작 사용을 못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또 나한테 안 맞는갑다 이러고 또 빼놔버리시는 거예요. 이게 안 맞는 게 아니라 센터에 오셔서 아 이거 보청기를 끼고 경로당을 갔더니 너무 시끄러워서 못 끼겠다 얘기를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경로당에서도 시끄럽지 않게 그리고 보청기를 아침에 끼면 오후쯤 되니까 귀가 좀 우리하게 아프다 그럼 개선을 시켜서 보청기를 하루 종일 끼고 계셔도 아프지 않게 그래서 보청기를 1년 365일 아주 편안하게 쓰실 수 있도록 내 귀에 딱 맞춰서 쓰시는 게 보청기지 나에게 맞는 보청기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나에게 맞는 보청기를 맞춰가는 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센터에 계신 보청기 전문가들과 같이 맞춰 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주변에 보청기를 먼저 껴보신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라 보청기를 먼저 껴보신 선배, 딱 선배예요. 보청기를 먼저 끼고 계신 선배님들이 제대로 보청기를 관리를 받으면서 제대로 사용을 잘 하고 계시면 괜찮은데 대부분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잘못된 정보죠. 그 말을 신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 말보다는 선배들의 말을 더 신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요. 소문은 소문일 뿐이지 진실이 아니에요. 그래서 지금 잘못된 소문이 너무 많아요. 그 주변에 이런 잘못된 정보들. 근데 잘못된 정보인지 제대로 된 정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저희 보청기 전문가, 보청기를 구입한 곳에서 계속 관리를 받으시면서 그리고 궁금한 점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랑 계속 상의를 하시고 만들어가는 게 보청기예요. 그래서 이 센터에서 청력평가 잘 하시고 소리 조정하실 때 불편한 부분들 있는 그대로 얘기 잘 해주시고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것들 하나에서부터 10가지 저희랑 같이 맞춰서 고객님들이 귀에 맞춰 드릴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하셔야지 나에게 맞는 보청기가 된다. 오늘의 결론은 나에게 맞지 않는 보청기는 없다.
보청기는 나에게 맞게끔 하나부터 10까지 다 맞춰가는 것이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보청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. 그럼 구입한 곳으로 가셔서 관리를 받으세요.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본인에게 맞는 보청기를 만들어서 잘 쓰시고 효과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